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통증도 없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 더 놀라운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절반 이상 좁아져도 대부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50% 이상 막혀도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걷고 웃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고 없이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 단어들은 뉴스에서나 들리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큰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모른 채 지나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혈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비유가 필요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심장은 그 고속도로에 연료를 밀어넣는 엔진입니다. 근육은 그 연료를 소비하는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차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점점 막히면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죽상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통로가 점차 좁아집니다.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등의 맥박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잠시 발등을 만져 보십시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 중앙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가볍게 눌러 보십시오. 맥박이 또렷하게 느껴지십니까? 양쪽이 비슷합니까? 연구에 따르면 발등 맥박이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 경우 다리로 가는 동맥 혈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이런 변화가 자주 보고됩니다. 혈액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 흐름이 약해지면 조직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발이 자주 시리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발톱이 두꺼워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냥 노화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걷다가 멈춰 서야 하는 다리 통증입니다. 100m 정도 걷고 나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당겨서 잠시 쉬어야 하는 경험. 많은 분들이 허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척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말초 동맥이 좁아질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지만 좁아진 혈관이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잠시 쉬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속도로의 차선이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가슴이 심하게 아프지 않은데도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훨씬 숨이 가쁘다. 마른 기침이 자주 나온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심혈관 기능 저하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먼저 호흡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진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료는 계속 공급되지만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폐에 혈액이 정체되거나 체액이 쌓이면서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심부전의 초기 징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호흡 곤란이 심장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더 답답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계단 몇 층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난다면 이는 심장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이 좁아질 경우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활동 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필요한 만큼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는 경험입니다. 한쪽 눈에 커튼이 내려오듯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혹은 양쪽 시야가 몇 분간 뿌옇게 흐려졌다가 회복된다. 이 증상을 단순히 눈의 피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경동맥이 좁아질 경우 눈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를 일과성 시야 장애라고 부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수개월 내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경동맥은 뇌와 눈으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눈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몇 초의 혈류 감소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강력한 예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등 맥박이 약하다. 걷다가 다리가 아파 멈춘다. 가슴 통증 없이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하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확인하는 것이 두려움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약 한 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의 변화가 혈관 내피 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됩니다. 혈관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이 세포층이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수축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지중해 식단과 유사한 식사 패턴이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 푸른 생선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2가지, 된장국은 국물 절반만,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과 채소 반찬을 넉넉히,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위주로, 여기에 하루 한 번 견과류 한 줌. 이 작은 변화가 혈관 환경을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관 염증 표지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확장 능력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 상승과 염증 반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은 최소 6시간 이상 확보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심혈관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 채소를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호흡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 쌓여 혈관을 바꿉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움직임과 휴식, 이 5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혈관에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밤새 8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였던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200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그러나 단백질은 포함하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혹은 콩으로 만든 반찬. 여기에 채소 한 가지 이상을 더하십시오. 혈관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 핵심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에 따르면 보고됩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전 활동입니다. 집안일이든 산책이든 최소 15분은 몸을 움직이십시오. 천천히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오후에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낮 시간 내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고 가족 생각을 하며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해 왔습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해 보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십시오. 늦은 밤 과식은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혈액은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빛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하루 루틴입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염증 감소, 혈류 개선, 혈관 탄성 유지. 염증 감소는 식사로 시작됩니다. 혈류 개선은 움직임으로 완성됩니다. 탄성 유지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이어집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루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협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개선은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일주일만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어가는 것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했을 때 혈관 기능 개선 지표가 유의하게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를 바꾸는 것, 채소를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저녁을 30분 일찍 끝내는 것, 15분 걷는 것. 작은 선택이 쌓이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이 무섭습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더 큰 병을 앓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남는 것이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의 특징은 조용함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사건의 상당수는 이전에 뚜렷한 진단 없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기 발견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발견하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정밀 검사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회복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발등 맥박이 약한 경우,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 멈추게 되는 경우, 이유 없이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한 경우, 갑작스럽게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시야가 갑자기 가려졌다가 회복되는 증상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일과성 시야 장애는 뇌혈관 질환의 전조 신호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걷다가 다리가 아픈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 쉽지만 연구에 따르면 말초 동맥 질환의 초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다리혈관 초음파, 혈액 검사, 발목 상환 지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혈관 협착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위험 인자를 관리했을 때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나이와 무관하지 않지만 나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80세에도 혈관이 깨끗한 분이 있고 50대에도 협착이 진행된 분이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좁아지면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발등 맥박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걷다 멈추는 다리 통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나는 호흡 곤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넷째, 갑작스러운 시야 가림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실천. 염증을 낮추는 식사. 매일 15분 이상의 걷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만 지켜도 혈관 환경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의 변화는 혈관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혈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채소를 늘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병이 생기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